다음 정규 지출 증빙 이외의 지출 증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정규 지출 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모두 다 부인을 하거나 또 그 가산세를 물게 되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 건당 금액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3만 원, 지금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2013년도도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산세가 붙는데, 그렇지 않은 금액, 3만 원 미만인 금액은 그 정규 지출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. 다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, 우리 회사 식당에 쌀을 뭐 사서 직원들 밥을 해주는데 직접 그 마트에 가서 사는 것보다 농어민한테 사는 경우가 싸기 때문에 직접 공급받는 경우가 있어요. 이때는 그 농어민에게 지급했다는 그 지출 증빙은 송금증, 그분의 계좌로 송금을 해주고 그분 그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걸 첨부시켜서 그 지출 증빙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. 그런데 법인이나 영농조합하고의 거래에서는 꼭 지출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. 그 다음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, 이게 수입한 경우인데 지금 이 그 세법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입을 한 경우 지금은 그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또 사업 포괄 양도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, 사업을 하다가 내가 누구한테 팔아요. 그랬을 때는 일반적인 그냥 계약서만 작성을 해요. 세법에서 나와 있는 지출 증빙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만 작성을 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. 또 공매나 경매, 수용에 의해서 공급받는 경우도 상관이 없어요. 또 계약대가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, 대부분 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관리비 같은 경우, 어떤 건물에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관리비 같은 경우는 납기 내에 안 냈을 때 연체료가 발생이 되는데, 그 부분이 대부분 여기서 이제 그 연체이자로 보면 되실 것입니다. 그 다음 전세금,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, 그것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써 있는 경우, 그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그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그 지출증빙이 법정 지출증빙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 다음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, 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, 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받는 경우, 제공받는 경우,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기계를 들여왔는데 AS를 받을 경우가 생겨요. 근데 거기서 나오면 일당 얼마, 여비도 줘야 되고 일당도 줘야 되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. 그러면 영수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우면 그 공사하는 장면, 수리하는 장면에 사진 찍고 또 그 사람한테 사인 받고 또 왔다 갔다는 그 사람 여권, 사본 그런 걸 첨부해서 영수증에 사인 받고 처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것도 그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